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홍만처럼 쭉 터지는 수익을 위한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싹.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어제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웃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사흘 만에 시장이 또 빠졌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 진짜 못 믿겠어요. 1,800돈을 장중에 깨졌다니까요. 네, 저는 어제 분명히 제가 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 단단히 굳어진 땅이 아닌 진흙탕일 뿐이다. 저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제 말이 사실 맞았죠? 귀담아 듣지는 않았는데 진짜 시장이 그렇게 가니까 이제 장우 씨의 한 말 한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연승하는 장우 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해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에리나 씨. 누가 주식해요? 에리나 씨요. 아니에요. 자, 저희는 그냥 중간에서 설명을 대신 좀 전달할 뿐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수영 씨가 보는 장은 어떨까 싶은데. 네, 요즘 장은 한마디로 그 중국의 변검 같은. 변검 같은. 네, IT. 전차. 오늘은 건설. 건설. 예. 계속 확확 바뀌니까 어떻게 대응할 줄 모르겠어요. 야. 김수영 씨, 내일은? 네. 내일은 화장품. 내일은 김수영 씨 거. 예, 그럼 좋은데. 좋습니다. 오늘 또 김수영 씨가 뒤집기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는 주식시장은 잘 모르긴 해도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날은 굉장히 좋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추락하고. 예, 뭐 사실 놀이기구에 타고 끝내면 즐기면 그만이지만 내가 직접 돈을 들여서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겠죠.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또 성공 투자 비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쇼 스타크는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해드릴게요. 자, 1부는 김수영 장훈 씨가요. 전문가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는지 비교를 해서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부는요. 이성대 전문가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추세 시작점만 공략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한 강의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씨, 종목 상담 받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자,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함께 사연을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초에 보너스가 생깁니다. 이 돈으로 요즘 장이 많이 안 좋아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사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 네.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으로 나뉘어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만큼 원하는 팀명을 꼭 기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 신청은 지금부터 받고요. 상담은 선착순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주식 배틀 1억쇼. 오늘도 역시 김수영 씨 그리고 장훈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두 분의 멘토님이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이성대 전문가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주식에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의 룰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용,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인데요.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 두 분 장기를 직접 멘티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김수용 씨의 멘토 대신 이성대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그렇죠. 추세 시작점만 아주 정확하게 공략하시는 이성대 전문가님이십니다. 이에 맞설 장훈 씨의 멘토님은요? 네, 저의 포트를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나온 전문가가 추천한 이 포트는 네.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아, 빨간색이. 빨간 물. 네네. 네, 빨간색입니다.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입니다. 중대형주, 주제 파동을 통한 수익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 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 상위 1% 전략. 자,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지금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박준남 전문가의 사진 봤는데 박준남 전문가님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 되시면 사진을 좀. 예. 장훈 씨, 실물이 나오시죠, 멘토님이? 예, 뭐 수술할 때 굉장히 좀 아파하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아물어. 예. 죄송합니다. 아유. 제 수술. 자연산입니다. 아, 예. 네, 아유, 메디톡스에 보톡스. 그래, 다 장훈 씨 같진 않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성대 전문가님을 사실은 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성대 전문가님이 지난주 시간에 요런 상황이 오면은 주식을 사겠다라고 해서 전제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원화와 유로화의 강세, 그리스의 해결,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 이 중에 뭐가 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될 뻔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제 아침 시작하자마자 주식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근데 오늘 밀리긴 했지만 뭐 건설주라든가 뭐 이쪽 샀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밀리진 않고 오히려 조금 남아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수익이. 네. 예, 어제 샀던 이유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제 6월 17일까지는 당장에 해법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그리스 국민들이 이제 긴축에 반대하면서 거기서 이제 확산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이제 일고 있는 그 성장에 관련된 내용, 즉 긴축에 반대하고 성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그리스 문제가 6월 17일까지 가지 않고 저는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독일에 이제 가장 이제 긴축을 주장했던 독일의 이제 재무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긴축에서 이제 성장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린 게 이제 미국 시장이 저는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내용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올라올 거로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뭐 그리스 이제 이전 총리가 이제 유로존 탈퇴를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전 총리고요. 그리고 뭐 말만 좀 그렇게 한 거지 실제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할 때는 그랬는데 곧바로 네. CNBC하고 또 인터뷰하면서는 말 번복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밤에 네. 이제 한국 시간 새벽 2시 네. EU 특별 정상회담 특별하게 모이는 자리에서 뭔가 좀 나올까요? 예,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안 좋았을 경우에 이제 밀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은 미리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자리에서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현 자리에서는 좀 단기 매매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우리가 지수가 이제 많이 밀렸다가 돌아 올라올 때는 이제 항상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 올라올 때 제대로 올라오는데 요번 이제 지수가 1800 깨졌다가 이제 이번 반등 폭이 한 50포인트 정도 나왔습니다. 즉 요번에 이제 다시 또 밀려서 이전 저점 라인 때가 좀 지지가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짧은 이제 쌍바닥 비슷하게 해서 그래도 한 1850 이상까지는 한번 반등을 노릴 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역시 낙폭과대 종목.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주식 편입을 미루고 계셨던 분이 그래도 오늘 밤에 뭔가 좀 해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단기 낙폭과대 매매 쪽으로 전략을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준환 전문가님, 지난주에 저를 좀 깜짝 놀라게 하셨잖아요. 이제 겨우 고점 대비 한 200여 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바닥 자꾸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바닥 안 만든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저기 뭐 시청자분들 겁주려고 그러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 많이 공감됐어요. 근데 실은 예. 사실 지금 방송에서 지금 기름값 두바이 쪽이나 WTI 텍사스주 그런 지표들을 여러 가지 금값이나 원자재 값의 그 지표들을 세계 경제에 좀 버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그 보여주기에는 방송에서 좀 힘들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1800포인트 뭐 그리스 유로존 탈퇴 뭐 탈퇴 안 한다 탈퇴한다 뭐 한쪽에서는 탈퇴를 뭐 만류시키고 뭐 그런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유로존 그리스가 탈퇴를 많이들 이슈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건 결국 만류를 시킬 것 같아요. 주변국들이나.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스 유로존 탈퇴냐 안 하냐 그 논쟁의 그 본질이 여기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세계는 환율 전쟁으로 지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외국에 채권을 발행하고 국채를 매입하고 그런 게 적었었다 이거죠. 근데 요즘 같은 이 글로벌 세상에 네트워킹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세계 모든 자원과 원자재를 우리가 사고 팔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그 각국의 주변 이웃 주변국이나 타국에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시에서 비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쪽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미국 지수를 따라가지만 아직까지도 대미 수출 그 비중이 높죠. 대중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들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단순히 기술적으로 꺾여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가 원칙에 의해서 왜 지금 이 장이 꺾였고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리치며 보시면 저한테 상세하게 저기 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주들은 일반 투자자를 끌고 간다. 제가 이게 뭐 피리 부는 사나이 해가지고 이걸 왜 올렸냐면 지금 주도주 모든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주도주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하고 삼성 업종이죠. 만약에 삼성 업종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제일 먼저 빠진다. 어느 누가 코스피 종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몰고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상기를 시키시고 지금 유럽 때리김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때 원화 가치가 헐값이 되면 그 누가 삽니까? 외국에서 투자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모든 각국은 지금 환율 쪽으로 유럽 쪽이 지금 계속 안 좋다고 하면서 국채는 왜 매입합니까? 왜 발행시킵니까? 상당히 그런 자금도 이탈돼 가면서 싼 쪽으로 그 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이동이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지금 외인 원화 가치 매력 사라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인은 우리가 2,000원 거의 육박할 때 그리고 1,600원 육박할 때 그때마다 나타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일 많이 원화 가치가 뛰었을 때 960원인가 970원까지인가 갔던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1170원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과연 지금 가치가 있나? 그런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원화 그 인덱스를 한번 펼쳐보시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서 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외인이 안 들어오냐? 물론 유럽 쪽으로 더 싸니까 싼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유럽, 아시아, 저기 아메리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지구촌 하나가 우리 하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자금입니다. 은행 자금도 기고 연기금도 그러고 투자 신탁도 그러고 다 우리들의 자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자금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메이저들은 외인입니다. 외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를 보신 분들은 우량주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상당히 답답할 거예요. 지금 유럽장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2% 육박하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인데 빠져나와야 되냐. 지금이라도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시 제 매수 시점을 노려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는 바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은 하락장도 있고 횡보장도 있습니다. 폭락장도 있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뭐 간단하게나마 전략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시장보다도 종목이 더 궁금하시죠? 개인이 투자자의 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김수영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기 이전에요. 참고로 어제 김수용 씨는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대대로 사고자 하였었고, 장우 씨는 삼화전자라는 종목을 아주 짧은 관점에서 분할 매수 두 차례 걸쳐 하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만큼 잡혔을까요?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한번 열어보죠. 네,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유비벨럭스, 현대중공업까지 있었었는데 초록뱀 잡자마자 손절됐나 봐요. 오늘 5% 넘게 빠졌었는데 결국 종가상 말씀하신 2,400원 터치하면서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김수용 씨가 남은 30% 현금으로 올인했던 종목인데 안타깝습니다. 현대중공업에도 마이너스가 뜨네요. 이틀 만에. 자, 가격과 다시 함께 종목을 좀 살펴드리죠. 종목은 4가지. 자, 어제 한만식 전문가님이 고승환 전문가가 추천한 유비벨록스는 장기적으로도 좋아 보인다 했는데 오늘 유비벨록스만 더 오르고요. 서울반도체와 현대중공업은 10% 가까이씩 내리면서 수익이 줄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초록뱀은 조금 안타깝게 됐어요. 이번엔 장우 씨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장우 씨는 삼화전자를 시초가의 반, 나머지 10% 반 잡고자 했는데, 자, 장우 씨 얼굴이 좀 보이죠? 거기가 색깔로 안 덮인 거는 그만큼 현금이 있다는 겁니다. 삼화전자는 시초가 10%밖에 안 잡힌 모양인데, 그래도 분할 매수는 실패했지만 일단 잡은 10%는 4% 이상이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 김수용 씨와는 약간 다른 점인데요. LG패션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수익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높은 수익률 8% 넘는 수익이 동화약품과 CJENM에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동화약품이 앞서거니 약간 수익이 더 나는 상황인데, 자, 이 두 종목을 모두 추천한 박준남 전문가가 오늘 장우 씨의 멘토로 출연을 하시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호자 노릇을 해주고 있네요. 자, 뭐 룰대로 총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평균 수익률 누가 더 높을까요? 자, 주식배틀 1억 조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웅. 자, 오늘까지 장우 씨가 이기면 16연승이 됩니다. 과연 신화는 계속 이루어질까요? 결과는요? 장우 씨,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12연승. 뭐 사실 제가 뭐 철없이 많이 네. 좋아도 날뛰고 이런 건 사실 이 방송에서 이기고 지는 건 사실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 진짜요? 예, 왜냐면 저희도 사실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포트를 사실 그 기준을 삼아서 그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좀 저희 참고를 참고를 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에도 이제 플러스 수익을 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16연승이나 16연패 이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쉽게 물어봤습니다. 신에게? 네. 신에게 왜 저에게 이렇게 연승을 10 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1차원적인 발상인 거죠. 가만히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왜 15년 잠깐만요. 진짜 고차원적인 질문 아니면 저도 한마디 할 거예요. 아니, 듣기 싫어요. 저는 왜 15년 전에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 신에게 물어봤어요. 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지금도 매의 눈을 주진 않았지만 매의 눈을 가진 전문가들을 소개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리치맵 전문가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오늘 저 포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CJENM하고 동화약품 같은 경우 네. 계속 지금은 15일 이상 지금 플러스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옆에 계신 그 박준남 전문가님의 덕분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시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들 주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 박준남 전문가 주식천왕이죠. 주식천왕 클럽 사이트에 입원하시면 여러분들 완쾌할 수 있고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많은 곳 주식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주식천왕. 솔직히 방송에 이렇게까지 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그래요. 급하게 입원했다가 이제 거의 완쾌한 그리고 표 사실 날고 이런데 계시는. 전문가님도 사실
3주 전까지만 제 옆에 계셨거든요. 네. 좀 좋은 종목 많이 추천해 주시는 그럼요. 멋지신 분입니다. 네. 그나저나 김수영 씨의 소감을 아니 들을 수가 없는데 나름 어제 올인이라는 걸 했는데 네. 그만큼 초록뱀에 어떤 자신이 있어서 아쉬워요. 오늘 시장이 다시 꺾이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자기 전에 신께 물어봤나요? 물어봤습니다. 고차원적인 질문을. 저는 왜 이럴까요? 저랑 비슷하신 질문인데, 예. 네, 신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노력을 해라. 남 탓을 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네. 언제쯤 때라고 그런 얘기는 없으셨군요. 그건 없죠. 그건 제가 찾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노력도 노력이지만 옆에 또 이성대 전문가님 나와 그럼요.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김수용 씨가 실력이 없어서 지고 제가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네. 그 타이밍하고 진짜 운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안 맞으신 거지. 네. 사실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이죠. 사실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요, 뭐 여러 가지 노력과 공부와 뭐 주변의 좋은 조언 다 중요합니다만 최종 결정은 또 본인이 내리는 거고, 요 감 혹은 정말 그 때가 또 시장 분위기하고 맞아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들여다볼 텐데 놀라운 16연승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 17연승, 진짜 20연승 말처럼 했던 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박준남 전문가님. 네. 일단 박준남 전문가님 공이 진짜 커요. 한 종목 한 종목을 살펴주세요. 본인의 종목도 두 개나 있잖아요. 사실은 저의 공은 아니고요. 저 책 하나 쓸까요? 여기 올려주신 분들, 그분들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이 종목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종목 상담에 앞서서 분석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성숙할 수 있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의 손실이 50%, 70% 났다고 여러분 그걸 복구해 줄 수 없는 게 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지 그걸 복구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50%도 여러분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천왕 말고 별명 한번 바꿔보시면 어때요? 어떤 주식 닥터. 주식 닥터요? 주식 명의.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요. 좋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자, 동아약품과 CJENM부터. 사실 CJENM 6%는 월요일날 난리 났었어요, 여기. 예, 사실 CJ에는 우리 회원들이 계속 가지고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방송에서 종목 따로 하면 분석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도 똑같고 리딩하는 우리 회원들 종목도 똑같고 그리고 어디 가나 그러게 해야만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왜 우리가 매수를 했는지 상당히 중요한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이 좋게도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또 살아남는 거 보니까 또 나름대로 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아약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동아약품은 여러분에게 늘상 제가 이제 주봉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이래요. 이 시장의 메이저들도 사실 그 추세나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즉 우리가 말씀드린 그 트렌드라는 거죠. 그건 누구도 막을 수는 없고요. 사실 이 시장의 메이저들이 그 주식이라는 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달리는 마차를 타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피리 부는 사나이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시장의 메이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방향을 그쪽으로 버블이 있는 쪽으로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거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나쁜 길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이나 위치도 틀려지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분석을 잘하고 우리가 조금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약품 보시죠. 동아약품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형광색이라는 선이 있는데요. 이 형광색은 경기 주봉으로 말하면 어차피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매매하시는 분들보다 중기나 그래도 스윙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사고 파는 것도 또 많이 서툴고요. 그래서 이 형광색이라는 건 120일선인데 이게 경기 추세선이에요. 왜 경기 추세선이냐면 경기 선행지수 관련주죠. 관련 이평선이죠. 왜냐하면 주식이 선행지수보다 6개월 선행한다는 거예요. 선행지수가 뭐냐면 간단히 그 CPPI나 PPPI,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런 거예요. 그런 건 6개월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선의 방향과 이걸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하방을 향하고 있으니까 못 뚫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버리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료와 이쪽에서 또 나름대로 조금 물량이 모아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드디어 폭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다가왔어요. 물론 폭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깨끗이 차트는 최대한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PBR 0.59 그리고 임상이고 그리고 동아약품하면 상당히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최저평가되어 있고 코스피 종목 중에서요. 이런 종목보다 제가 더 좋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 종목이 없어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 제가 금요일 날 2부 방송하면서도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제가 깊게 강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좀 수익이 나고 싶다면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앞전주에 유행하다 이거죠. 예, 앞전주에 음봉을 한번 때렸어요. 음봉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근데 바로 보세요. 다음 주에 바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살아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쪽에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이제 피기만 기다린다. 근데 문제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이 정도 견제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손절선만 어느 정도 지킨다면 우리가 3, 4% 주고 우리가 10%, 20%, 50% 얼마나 많은 우리가 확률 게임입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아직까지도 동아약품은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이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모아 가셔가지고 수익이 나고 싶다면 그렇게 여러분들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날 놀라운 상승했었던 CJ ENM. 네, CJ ENM 제가 좀 많이 CJ EN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한순간에 꺾였던 걸 여기서 꺾였던 걸 한순간에 또 만회를 했죠. 이게 상당히 좀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CJ ENM은 사실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차트를 보면 갭으로 띄운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네. 과거의 차트를 보면 이런 큰 종목들을 갭으로 떼운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급할 수 있는 성격이 올라갈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많이 흔들고 많이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방송에 나가고 여기저기서 제가 나오니까 이 종목이 지금 혈안이 돼서 많이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오늘도 보니까 3%, 4% 막 많이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아직도 유효 관점하니까 실적 그리고 게임이고 방송이고 영화 쪽은 좀 리스크는 있어요. 영화 쪽은 흥행을 못하면 그 제작비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쪽 같은 건 그러지 않고요. 또 여기 음반 쪽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매수가 유효하니까 여러분들 일봉이나 주봉 참고하셔서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분할로 시장이 좋다면야 여러분들 뭐 적극적인 비중으로 30, 50 이렇게 나가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을 좀 관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분할로 해서 그리고 올리는 메이저들이 생각을 해서 물량을 많이 실으시는 걸 담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SKC 볼까요? SKC는 지금 뭐 리포트도 필름 증설 효과가 이제 뭐 나올 것이다. 좋은 것들 많고 주가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 흐름 사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또 제 SKC가 저기 수익 모임에 또 걸려가지고 제가 추천을 또 했던 종목이네. 저도 방금 보고 알았는데요. 네. 네, 차트는 뭐 아름답네요. 아름답고 일단 차트가 아름다우면 수급도 아름답겠죠.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 또한 지금 투신 보험 쪽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필름 쪽이에요. SKC 하면 이 필름 같은 게 고부가 가치의 마진이 남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국에 많이 의존했는데 일본 같은 필름에 우리가 이거 생산 개발을 함으로써 SKC가 부각을 드렸는데요. 필름 같은 게 모든 제품에 전자제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고 아직까지 추세가 지금 초입 추세네요. 초입 추세니까 지금 좀 당분간 좀 들고 가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쉽게 된 LG 패션. 그나저나 이거는 박준남 전문가의 얘기를 듣기 이전에 잠깐 저기 장우 씨, LG 옷 안 패션 사 입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 옷 안 사 입었다고요. 네, 그렇게 하면 잘 됐죠? 안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근데 빠져가지고. 내일 사 입어야겠어요. 그러게 LG 패션은 패션에 바람이 안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패션에 바람이 안 불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지금. LG 계속. 패션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야 이렇게 반등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급하게 떨어져야 여러분들 물건 같은 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갑자기 떨어뜨려야 빨리 떨어져야 반등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흐름 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람 애간장 태우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물론 중장기 장기적으로 지금 장이 하락장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각각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교체 매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뭐 어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경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예. 부분에서 저기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삼화전자 요거 예. 길어야 한 3일이다 했는데 일단 10% 예. 반은 사줬거든요. 이렇게 사자마자 적지 않은 수익을 장도 어려운데요. 예, 드디어 우리 마이다스님께서 이제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셨네요. 예. 예, 삼화전자 김지훈 전문가님. 가변 주식이고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어느 한 메이저에 의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즘 삼화전자, 삼화 콘덴서 뭐 그쪽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좀 저가전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김지훈 전문가님께서도 이미 설명을 하셨겠지만 중간 라인에서 이게 지금 제가 깊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료 강좌도 하고 핵 종목 그 차트 분석하는 그 기법 같은 게 상당히 좀 비싸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또 제가 공개를 하면 시장의 패턴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제 강의 들으시고 지금 삼화전자는 강합니다. 예, 일단 강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도 양봉 하나가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씨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아,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시면서 귀엽잖아요. 예, 그렇죠. 네. 내일도 양봉 하나가 보입니다. 보인다. 네, 양봉이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안 그래요? 보이면 말고요. 자, 근데 저는 사실 그 박준남 전문가 궁금한 게 예. 동아약품하고 그 CJENM 같은 경우 사실 계속 방송을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 말고 어떻게 오늘부터 보셨던 분들도 지금 뭐 거의 8%대, 네. 9%대 육박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오케이. 예. 괜찮을까? 예, 좋습니다. 지금 동아약품하고 CJEM은 저기 코스닥 시총 3위 안에 든 종목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상당히 뛰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무조건 또 사시면 바로 또 사시다가 흔들어서 바로 뭐 3%, 4% 나면 또 나름대로 걱정이 될 거예요. 전문가님은 좋다고 했는데 막상 자기 계좌에 파란색이 나면 그렇죠. 다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래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제가 옆에서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게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전달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면 서로가 더 확신도 들고 의지도 들고 서로가 또 분담을 해서 좋은 정보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전문가는 다 같이 좀 단합된 모습으로 해서 회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지금 되나요? CJENM과 동아약품.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매수세가 몰릴까봐 또 그러면 선이 또 피해자가 또 생길까봐 또 강하게 몰리다 보면 또 잠깐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까 양봉이 보인다 하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CJENM 뭐 좋죠.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동아약품도 실적도 좋고 다시 한번 뭐 나쁜 게 없어요. 나쁘다고 뭐 흔들어댈 수는 있지만 보시죠. 실적 좋은 건 뭐 애널들이 다 분석을 했고요. 보세요. CJENM은 뭐 나쁜 수급이 보시면 여기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금, 투신, 보험 뭐 다 우리 돈이지만 우리 돈을 사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은 못해도 기술적 분석을 잘하면 여러분들 차가 아무리 안 좋아도 엑셀레이터 잘 밟으면요 벤츠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 꼭 배우셔야 됩니다. 네.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도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배우면. 자, 이렇게 해서 장우 씨 포트에 대한 점검 박준남 전문가로부터 받아봤습니다. 특별히 효자 종목이 전부 다 박준남 전문가 것이었기 때문에 더 오늘 좀 차곡차곡 아주 알뜰한 AS를 들어볼 수가 있었고 이번엔 이성대 전문가님이 김수용 씨 포트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종목들도 좀 많이 눈에 띄고요. 유비벨럭스는 어제 호평을 받았고 유일하게 오늘 올랐어요. 지금 먼저 이제 최병훈 전문가가 추천한 이제 서울반도체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가가 21,500원이고 아마도 수익률이 좀 낮다가 지금 다시 밀려서 맞아요. 그죠?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장이 좀 상당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즉 지수에 연관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싸게 사더라도 한 몇 프로 남았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또 맞아요. 남았다가 제자리 오고 이런 상황. 지금 서울반도체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이 계속 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21,000원대하고 이제 23,000원대 사이에서 계속 횡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지수랑 같이 연관돼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 지수가 좀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수가 안 좋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말씀드릴 때 이게 하락 N자 형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바닥을 만드는 삼중바닥형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좀 기로에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라인대에서 만약에 21,000원이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2만원 선까지도 저는 깨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23,000원대가 돌파가 되면은 뭐 25,000원, 6,000원도 원래 생각대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기로이기 때문에 그냥 대응을 하자. 즉 지금 저점 라인 때는 21,0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절가 하여튼 21,000원은 꼭 지켜주셔야겠네요. 다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락 N자라는 게 이제 이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 처음에 이제 28,000원대부터 21,000원대까지 7,000원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요번에 밀리게 되면 23,000원대에서 한 7,000원대인 한 16,000원대까지도 어떻게 잘하면 이게 하락 힘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좀 안 좋은 하락의 추세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조심해야 되는. 네. 예, 대신에 손절 이제 라인. 21,000원대만 딱 지켜준다면 뭐 마음 편하게 기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우리가 대응 전략이 명확하면 뭐 주식을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유비벨록스 보기 이전에 약간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네. 시장에 좀 많이 이렇게 흐름을 타는 현대중공업 먼저. 현대중공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대중공업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지난주에 샀다가 도로 그냥 바로 팔았던 한번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한번 샀다가 팔았던 종목인데요. 네. 지금 가격 근처에서 잠깐 샀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압력을 뭐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26만 원대에서 만약에 지수가 지금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한 50포인트 이상 한 100포인트 가까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바닥은 저는 첫 번째 바닥은 일단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요 라인 때 깨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좀 가져가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바닥은 만들어졌고 만약에 두 번째 바닥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게 되면 크게 이제 쌍바닥 형태로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라인 때 25만 원대 정도 손절을 놓고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종목도. 좋습니다. 유비벨록스 좀 봐주세요. 사실은 어제 한만식 전문가님이 목표가를 꼭 뭐 3만 원대 초반 말고 3만 3천 원까지 높여도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예, 이 회사 뭐 내용도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도 크게 오늘도 이제 지수 밀리는데 올라서 크게 부담은 없는데 이게 기술적인 타이밍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바로 이전에 나왔던 이제 고점 라인대를 오늘 이제 바로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네. 즉 이런 라인대가 보통 이제 이런 라인대가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면서 올라가면 추세가 시작인데 지금 라인대에서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머물다 돌파를 못하게 되면 쌍봉 형태로 크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회사 내용에 상관이 없이 뭐 수급적으로 안 좋으면 밀리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그냥 좋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중순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27,000원대가 이제 매물대였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나오는 과정이 27,000원대가 지지라인 때입니다. 즉 이때 올라갈 수 있었던 이때 이제 두 번째 봉우리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올라간 거고 요때랑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 2, 3일 내로 29,500원대 한 3만 원 가까이를 돌파를 해줘야지 이 종목은 보유고 아마 3만 원을 돌파를 하루 이틀 내로 못하면은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싸게 잡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반도체 유비벨록스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사자마자 빠지게 네. 된 초록뱀.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요, 뭐 오늘 바로 밀렸으니까 이런
그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절 가격을 5% 놓고 매매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쉽게 손절당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커서 또 다시 지나면은 상가격 이상 올라와 있고 또 이런 맞아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손절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더 밀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는 한 번에 매매보다는 뭐 이제 매수 가격대를 좀 나눠서 분할로 좀 매수를 하고 예,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안타깝지만 저는 이 종목은 만약에 오늘 올랐어야 돼요. 올라오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김수영 씨, 네. 분할 매수 겉발 장우 씨는 싹 해서 2차, 2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잡고, 뭐 반 한 번은 안 잡히면 뭐 그냥 두고 네. 이렇게 하는데 좀 참고해 주세요. 분할 네, 매수.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네. 좋은 공부했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 분할 매수는 김수용 씨가 먼저 하셨어요. 아, 저희 그래요? 방송 초창기 때. 네. 예. 아, 그거 이쪽에서 배웠는데 예, 제가 수익은 배워- 이쪽에서 지금 나고 있고 이런 예, 거고요. 요즘 사실 그 김수용 씨가 예전에 잘 하시는 목표가를 좀 낮추고 네.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요즘 쓰셨으면 네. 좋은 게 요즘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장욱 씨 초반에 그 매매 기법을 따왔어요. 아니, 서로 이렇게 바꾸면 어떡해요. 장욱 씨의 단점을 따와서 네, 좀 사실 장점을 다 내주고. 안 됩니다, 김수영 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 괜찮습니다. 그걸 이렇게 싹 가져가요? 네. 그걸 뭐 가져간 거예요? 그냥 보고 한 거죠. 좋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쪽은 잘못이 없고, 김수영 씨, 좀 옛날 그 김수영 씨로 돌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포트폴리오 멘토링까지는 받아보았고요. 이제 양 팀 오늘 경기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경기에 들어갑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떻게 8% 이상씩 수익을 낼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박준환 전문가의 종목이 바로 장우 씨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을 내신 박준남 전문가님이 오늘 장우 씨에게 또 어떤 종목을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뭐 장이 안 좋다고 시장에 저 종목을 안 가지고 나오면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가지고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CJ ENM하고 동아약품 유효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게임주를 하나 더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열혈 강호라고 혹시 열혈 강호, 예, 들어는 아시죠? 봤어요. 예, 열혈 강호를 개발하고 그걸 또 MMORPG로 이번에 개발을 해서 대작을 내놓을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에 뭐 게임 회사 쪽에 좀 계셨다고 예, 그러잖아요. 웹젠 회사부 했으니까 예, 모든 그러셔서 그런지 게임주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시니까. 예, 아무래도 NC 소프트 접근이. 2만 원에서 20만 원 갈 때도 줄곧 또 지켜봤었고 아이온에 대해서 예. 잘하세요. 예. 자, 그럼 오늘 종목이 아까 뭐라고 엔게임입니다. 네, 예, 엔게임. 여러분들 엔게임이고요. 너무 또 강력하게 말하면 이게 또 그 시총도 또 자본금도 낮고 그 주가도 또 물량도 작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접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엔게임으로 말씀드리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이고요. 공급 업체이고 경기 하강으로 인한 여러분 경기가 하강이 되면 경기가 하강이 되거나 경기가 침체가 되면 여러분들 술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류 같은 거 더 많이 마시고 게임은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업률도 높아지고 립스틱도 많이 바르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치마는 짧아지고. 네, 유흥 쪽이 좀 발달한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대세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기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건 또 다른 우리의 인간의 또 다른 제2의 인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지금 단순히 SNS, 문자, 소셜 네트워크로 지금 지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이 모든 우리의 기능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에 들어간 모든 히트 대작들은 다 대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카카오톡도 그렇고 스마트폰 게임용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게임을 출시하면서 가드 오브 디펜스라는 걸 여러분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면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번에 스마트폰 사용량이 인터넷 사용량이 컴퓨터 사용량보다 추월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건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아마 스마트폰에서 요즘 게임들 많이 즐기고 있으니까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게임이 많이 좋다면 흥행이 돼서 그런 기대도 있고요. 그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이 기대작 열혈 강호 아시죠?
앞전에 차트를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차트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앞전에 이렇게 3,000원에서 9,000원으로 뛰었던 이유가 열혈 강호 원이 히트를 쳤기 때문이에요. 3배. 예. 네. 3배인데 바닥에서 이제 물량이 없었는데 한번 올렸죠. 근데 이건 실질적인 이건 상승 추세는 아니고요. 뭐 좀 깊게 말씀을 드리면 좀 물량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대작 열혈 강호 2를 제가 어제 엊그저께 며칠 동안 해보고 왔습니다. 기술적, 실적 이번에 흑자 전환도 했었고요. 고강도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엔게임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대주주도 상당히 괜찮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마진 스마트폰하고 온라인 게임 쪽에서 소외하다 보니까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고수톱이나 장기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게임 쪽에서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작 MMORPG 다중접속 수익 역할 게임을 가지고 나오면서 커뮤니티,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는 열혈 강호. 여러분 열혈 강호 다 아시죠? 그걸로 전 세계 11개국에 오픈할 겁니다. 지금 CBT도 진행을 했었고요. 2차. 예. 네. 그리고 성공이 됐고 고마진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될 거고요. 예. 그리고 고강도 비용 절감을 통해서 흑자 전환에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차트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3,000원에서 9,000원 갔는데 시세가 다 끝났다. 여러분들. 예. 그건 여러분들 99%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차트로 봐야 될 종목이 있고 차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차트로 다 가능하지는 않아요. 예, 차트로 가능은 하지만 못 찾아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안에 들여다보시면 아마 이번에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 있지만 전 세계 3천만 명의 퍼블리싱 유저를 가지고 있는 곳에 미국의 북미에서 서비스를 퍼블리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열혈 강호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다고 뭐 엔게임에서 제가 뭐 홍보나 선전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매수가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매수가는 여러분들 제가 앞전주 금요일 날 2부 스트라이크 쇼 하면서 제가 5,500원대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맞고 다시 또 내려와 있네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싸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싸게 제공할 수 있어서 항상 주식은 싸게 사야지 비싸게 사면 아무런 좋은 주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비싸게 샀는데 어떻게 비싸게 팝니까? 그죠 여러분들? 네. 항상 상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5,700원입니다. 앞전주 금요일 날 5월 18일 날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좀 상승하다 밀렸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일봉은 단순히 뭐 왔다 갔다 할 종목이면 제가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봉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분할로 5,500원에서 5,300원대 매수가는 5,500원이지만 5,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조금 이 물량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량이 1,1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액수를 투입이 되면 여러분들 그만큼 또 방송을 보시면 투자자분들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물량의 유동성을 고려해서 그만큼만 비중만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세요. 이 주식은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딱 메이저 분들이 따로 계시니까. 그리고 목표가는 성공을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더 올라가서 향후 보겠지만 일단 앞전에 목표가 8,600원, 앞전에 오버슈팅이 9,800원까지 나왔죠.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1차 물량을 다 여기서 뺏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그동안 오래 침체되고 안 팔렸다, 안 나왔던 물량들을 그 물량들이 손바뀜이 돼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들은.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장을 감안해서 8,600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여러분들 크게 잡지 말고 5,250원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짧게. 그러면은 8,600원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간은 한 달 정도 그냥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지금 장하고 전혀 연관 없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 뭐 갑자기 앞전에도 3,000원에서 9,000원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막 상한가를 올리고 나름대로 좀 흔적이나 냄새가 그런 성격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 급한 녀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주식에. 분할로 해서 소화해낼 수 만큼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막말로 이제 제가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혹시 이 열혈 강호가 터지면 NC소프트처럼 이게 5,500원, 이게 5,700원대에 있다가 이게 한 5만 원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나요? 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에 적자해서 이번에 흑자 전환하고 턴어라운드 예, 됐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다시피 여러분들 바닥에 거래량 좋아하시잖아요. 바닥에 거래량 있는 종목 펀더멘탈 좋고 흑자 전환 돌아서고 그런 거 여러분들 잘 관리하면 근데 주식이라는 게 관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종목이 한 2,000여 개 종목이 되는데 언제 2,000개를 다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타이밍을 많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펀더멘탈은 앞으로 열혈 강호가 게임이 하나가 성공을 하면 10년, 15년, 20년 정도가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켜봐 주시면 꼭 NC 소프트처럼 20만 원이 아니더라도 예, 어느 정도 시세는 크게 낼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열혈강호 2 내달 6월 12일로 오픈하는 날짜가 확정돼서 지금 있는 N게임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장훈 씨가 포트에 넣을지 말지 얼마 넣을지 비중 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동시에 김수용 씨를 위해서 이성대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1850 정도 기대를 하면서 시장 단기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네, 맞습니다. 내용이 아니라요. 그냥 저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못해도 이제 뭐 10%에서 20% 정도까지는 공간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대림산업이라는 종목을 샀었는데요. 아침 시작하기 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별로 전망이 안 좋은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저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오늘도 장중에 좀 올랐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어떤 이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폭의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카프로라는 종목입니다.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실적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제 요번 1분기 때 실적이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 뭐 이제 나일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랑 같이 타다 보니까 네. 동사의 주가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밀렸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도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1천억, 뭐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1287억 정도 되고 순이익이 한 997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400억 되니까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네. 그런 국면이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즉 저는 지수가 뭐 이제 저는 내일 정도 저점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며칠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 흐름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연속으로 해서 쉬지 않고 계속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몰라서 이제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근데 좀 무서운 차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저점 라인대에서 살짝 밑에다 손절 놓고 매매를 하게 되면 크게 저는 부담이 없고요. 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림산업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반등이 나올 때는 거의 뭐 한 8% 5%까지도 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뭐 내용상에서도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이제 오늘 16,050원에 끝났는데요. 한 150원 정도 낮춰가지고 한 15,900원 정도 매수 가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좀 안 좋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15,9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중기적으로는 전 분명히 22,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한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카프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았는데 김수영 씨 네. 어때요? 그렇습니다. 많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고 나일론이 좀 싸고 좀 질기잖아요. 네, 그쵸. 이 나일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네. 면티를 좀 바꿔주실래요? 예, PD님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네요. 네, 예. 나일론. 네, 네. 땀 차고 아주 그냥 몸에 두드러기 나는 데는 그만이에요. 최고죠. 예. 피부병엔 최고죠. 네, 나일론. 그래서 네. PD님이 장우 씨를 위해서 특별히 파란색으로 준비하신 거랍니다. 네. 내일부터 입고 해보세요. 네, 저는 예 됐고요. 자, 드레스 나일론으로 맞춰드릴게요. 아니요, 정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포트폴리오 조언까지 받아봤는데 한 분은 이제 낙폭과대 저평가된 종목 카프로를 얘기를 하셨고 한 분은 또 다른 게임주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장우 씨, 김수용 씨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양팀 모두에게 전략템 10초 드립니다. 자, 10초가 이렇게 빠릅니까? 주어진 시간 다 끝이 났고요. 먼저 김수영 씨의 최종 결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성대 전문가가 아무래도 그 2% 아니겠습니까? 네. 네? 주식계 프로, 아, 2%. 예, 예. 그래서 카프로를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냥 갖다 껴 맞추는 거예요, 지금. 네. 저녁 때 자, 주무시기 전에 카프리또 드시고. 아, 예. 아, 주스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카프로 20% 매수합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은 이성대 전문가의 의견대로 15,900원. 네, 손절가 목표가 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뭐 딱 30% 이렇게 초록뱀에 에서 캐스팅 될 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또 10%를 살짝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욕심은 너무 욕심이 과하면 네. 또 큰일입니다. 네. 그래요. 어제 그 경험해봤잖아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캐스팅은 캐스팅대로 안 되고 소식은 없고. 네, 카프로, 네, 나일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장우 씨의 최종 결과도 궁금한데요. M게임 산다고 할 것 같은데 비중과 다른 가격 사람도 궁금합니다. 아닌 주식천왕 그렇죠. 박중남 전문가. 네, 저에게 아주 많은 수익을 내주고 있는 박중남 전문가님이 추천한 종목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네. 자, 오늘 N게임 추천하셨죠? 자, 저는 2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은 제시하신 5,550원에 20%를 담고 손절가는 말씀하신 5,250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 포트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피셔는 내일 매도를 하고요. 네. 아까 그다음- 교체 매매 의견 주셨는데. 네. 그 교체 매매하고 삼화전자는 손절가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장중에 1,725원으로 끝났는데 네. 김지훈 전문가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4점 몇 프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일 손절가는 삼화전자는 1,720원으로 손절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 1,600원이었는데 삼화전자 손절 라인을 올리고 LG패션은 교체 매매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교체 매매 일단은 10% 정도 포트에서 정리하겠다 있던 종목을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제 김수용 씨는 편입만 얘기했는데 약간의 포트 정리 변화가 장우 씨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수용 씨의 좀 심플하게 바뀐 포트부터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용 씨 포트입니다. 철반도체, 유비벨록스, 현대중공업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10%는 현금 두고 20%만 카프로 사고 싶다고 김수용 씨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가격이 좀 중요하겠죠. 자, 카프로는 좀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낙폭과대지는 많습니다만 실적 대비 확실한 저평가다라는 메리트가 동시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큰 폭으로 같이 상승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15,900원의 매수 희망했고요. 서울반도체, 유비벨록스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일단은 보유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일단은 내일 자리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계속해서 끌고 가고 특별한 의견은 김수용 씨로부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장우 씨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장우 씨에게는 굉장히 큰 포트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아약품과 CJENM 8% 이상 수익 나는 두 종목은 그대로 두고 자, LG패션 지금 10% 보여지지만 이 종목은 빼겠다라는 의견을 장우 씨가 주었습니다. 삼화전자는 10% 정도 있지만 이따가 볼 가격의 변화가 약간 있고요. SKC와 그대로 들어가고 M게임은 20% 정도를 신규로 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동아약품과 CJENM 지금 계속 매수해서 홀딩해서 가고요. 자,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차트 모양도 너무 예쁘다고 오늘 또 박진남 전문가도 좋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자, 삼화전자는 사자마자 한 10% 정도
매수를 했었는지 4% 이상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만 기존 손절가인 1,600원에서 1,720원으로 산 매수가 대비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 라인을 올려 조정을 했습니다. N게임, 열혈 강호 2, 모멘텀, 스마트폰 게임 모멘텀, N게임의 매수가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네, 주식 배틀 1억쇼 이렇게 포트를 또 많이 만진 장욱 씨가 과연 내일까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두 분의 내일 수익률도 여러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집니다.